모집단에 대한 가설 검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하루에 한 알 24시간 지속되는 새로운 진통제, 예를 들어서 H회사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은 10일에 10kg를 감량할 수 있습니다라는 등의 광고를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광고에 대한 내용을 100%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가설 검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장들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가설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번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설 검증은 연구자가 기존에 알려진 사실이나 이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연구자가 제기한 새로운 내용 또한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따라서 연구자가 제기한 새로운 내용을 옳다고 단정할 수가 없는데 연구 가설이 객관적으로 검증을 통해서 옳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아직은 기무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검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검증 과정에서 모집단의 모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 기무가설의 내용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을 해서 가설 검증을 합니다. 그러나 기무가설에서도 이런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모수의 불편 추정량인 표본 통계량을 사용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가설 검증을 크게 나누면은 모집단 평균이나 비율에 대한 가설 검증과 분산에 대한 가설 검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평균과 분산에 대한 가설 검증은 검증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수에 따라서 검증 방법이 다르죠. 평균에 대한 검증인 경우에 모집단의 수가 2개 이하인 경우에 T검증으로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모집단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분산 분석, 아분아분으로 검증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모집단 분산에 대해 검증하는 경우에는 카이 제곱 분포를 이용해서 검증을 하고 2개 모집단의 분산을 비교 검증하기에는 F 분포를 이용해서 검증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번 장에서는 1개 혹은 2개의 모집단의 평균 검증에 사용되는 T검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분산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카이 제곱 검증과 F검증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이상 모집단의 평균 검증에 사용되는 분산 분석에 대해서는 분석 방법 총괄하는 분석 강의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은 검증을 하고자 하는 가설에 사용되는 모집단의 수에 따라서 T검증과 분산 분석으로 나누집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집단이 1개인 경우와 2개인 경우 모두 T검증으로 검증을 하고요. 3개 이상일 경우에는 분산 분석을 이용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단이 1개인 단일 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은 모집단 평균값이 어떠한 가설이 맞는지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검증을 위해서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해서 그 표본의 평균, 즉 통계량 값을 가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값과 비교해서 검정을 하죠. 또한 두 개의 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은 두 개의 모집단의 평균이 서로 다른지 혹은 어느 것이 더 큰지에 대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두 개의 모집단에서 각각 뽑은 표본의 평균값들을 서로 비교해서 가설을 검증하죠. 더 나아가서 모집단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모두 평균값이 같은지 아니면 서로 다른 것이 있는지를 분산 분석을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또한 그 단일 모집단에 대한 가설 검증은 일반적으로 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과 쌍체 비교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쌍체 비교는 그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측정한 값과 실험 후에 측정한 값의 차이가 어떠한가를 분석 검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 A, B, C, D라는 사람의 표본으로 그 사람을 표본으로 뽑아서 몸무게를 측정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수행한 후에 A, B, C, D의 몸무게를 다시 측정해서 각 표본의 몸무게 값의 그 변동값들을 분석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 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의 경우에는 쌍체 비교하고는 달리 서로 독립적인 완전히 다른 그 두 개의 모집단으로부터 각각 표본을 추출해서 이들의 평균값을 비교해서 검증을 수행합니다. 이런 그 모집 평균단의 가성을 정리하면은 지금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 그 단일 모집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을 모집단의 그 표본과 쌍체 비교 이런 부분을 그림의 도표로 나타냈습니다. 두 모집단의 그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입니다. 두 모집단에 대한 가설 검증은 모집단 A와 모집단 B 그리고 표본의 A, 표본의 B 두 집단 간의 비교를 하는 그 두 표본의 평균 통계량을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단일 모집단 그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은 모집단의 평균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그 일반적인 이론이나 사실, 즉 모집단의 평균은 어느 특정 값이라는 믿음에 대해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연구자가 주장하는 연구 가설은 그 가설과 이에 대응하는 귀무 가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제과점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무게가 200g이 되도록 만들어야 왔다.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스크림 무게가 200g이 아닌 것 같다는 그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한테는 특정 제과점에서 만드는 아이스크림을 200g이 아니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을 해보는 것이죠. 이 경우에 귀무 가설은 특정 제과점에서 만드는 아이스크림은 200g이다가 되겠고 표본 조사 결과 평균이 200g보다 현저히 작거나 큰 경우에는 귀무 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양측 검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만일
특정 제과점이 아이스크림 무게를 줄여 이득을 내고자 한다는 생각하는 경우에, 즉 아이스크림 무게가 200g이 채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경우에 연구 가설은 특정 제과점에서 만드는 아이스크림은 200g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기무 가설은 연구 가설의 여집합으로서 특정 제과점에서 만드는 이 아이스크림은 200g보다 크다 혹은 같다, 크거나 같다 혹은 뭐 그냥 그런 등식으로 종로 제과점에서 만드는 아이스크림은 200g이다가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 검정은 표본량이 200g보다 현저하게 작아야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왼쪽 꼬리 검정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종로 제과점에서 만드는 아이스크림은 200g보다 크다라고 연구 가설을 세울 경우에 기무가설은 특정 제과점에서 만드는 아이스크림은 200g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그 특정 제과점에서 만드는 아이스크림은 200g이다가 되겠죠. 이러한 검정은 오른쪽 꼬리 검정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연구 가설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검정의 종류도 양측 검정, 뭐 또 왼쪽 꼬리 검정, 그리고 이제 오른쪽 꼬리 검정,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검정에 따른 그 가설 검정 사례입니다. 뭐 연구 가설에서 통조림의 무게는 300g이 아니다. 아니면은 기무 가설에서는 통조림의 무게는 300g이다. 유의 수준은 0.05다. 그래서 검정에 대한 그 통계 그 평균을 가지고 검정 통계량을 산정하는 사례를 지금 도표로 나타냈습니다. 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입니다. 그래서 가설의 그 연구 가설과 기무 가설 유의 수준에 대한 가설 채택과 가설 기각에 대한 부분을 구간별 채택 영역으로 표시를 한 장입니다. 검정 통계량 T값을 이용한 가설 검정입니다. 가설 검정은 1단계에서는 연구자가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 가설을 설정을 하고요. 연구 가설의 반대 혹은 모집단 평균이 특정한 값과 같음을 나타내는 등식을 기무 가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뭐 그 설정된 가설을 보고 검증의 종류에 양측 검정이냐, 왼쪽 꼬리 검정, 그리고 오른쪽 꼬리 검정이냐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의소전의 검증 종류에 따라서 임계치 산출 및 연구 가설의 채택 영역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검증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양쪽 검정, 왼쪽 꼬리 검정, 오른쪽 꼬리 검정인데, 첫째, 일반적으로 모집단을 구성하는 변수의 단위, 즉 표본으로부터 얻은 통계량을 그대로 검정 통계량으로 사용해서 검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표본 평균이 분포한다는 가정하에 측정된 그 통계량 값을 표준화해서 즉 알파 값으로 치환된 값을 검정 통계량으로 해서 검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표변 통계량 값의 P값을 구해서 P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을 경우에 연구 가설을 채택하고 반대로 크면 기각하는 식으로 검정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P값은 표본값으로부터 구한 그 통계량 값보다 절대값으로 비교해서 더 큰 그 통계량 값을 갖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런 P값은 검정의 종류에 따라 계산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측 검정, 양측 검정인 경우에는 현재 표본으로부터 구한 통계량 값보다 절대값으로 비교해서 더 큰 통계값을 갖는 표본을 뽑을 확률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오른쪽 꼬리 검정의 경우에는 현재의 표본 통계량보다 더 큰 통계량 값이 나올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꼬리 검정의 경우에는 현재 얻은 표본 통계량 값보다 더 작은 통계량 값이 나올 확률을 의미하는 것이죠. P값을 이용해서 검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P값이 유의 수준보다 큰 연구가설이 기각되면 반대로 작은 연구가설이 채택이 되죠. 우리가 그 단일 표본에 대한 그 검증은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검정 통계량 값 T값이 있죠. 그 T값이 있고 표본 평균의 기무가선의 그 평균값을 뺀 차이를 표본 오차로 나눠서 검정 통계량 T값을 구하는 것을 검정 통계량 산출 방법 3단계입니다. 그래서 단일 모집단 평균에 대한 부분과 쌍체 비교 두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부분을 식으로 나타냈고요. 인계치와 검정 통계량을 비교해서 연구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이 단계가 마지막 그 4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일 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 왼쪽 꼬리 검정이죠. 검정에 대한 사례입니다.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 종류에는 앞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양쪽 검정, 왼쪽 꼬리 검정, 오른쪽 꼬리 검정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른쪽 꼬리 검정을 이용한 단일 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에 대한 그 문제로 그 가설 검정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그 S전자가 자사히 생산하는 슈퍼 건전지 평균 수명이 1500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사용해 본 소비자들은 1500분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이를 소비자 보호원에서 밝혀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100개의 건전지를 표본으로 뽑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표본 100개의 평균 수명은 1420분이고 표본의 표준 편차는 200분이었다. 소비자 주장을 유의 수준에서 0.05에서 검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 가설에서 S전자 슈퍼 건전지의 평균 수명은 1500보다는 작다. 귀임 가설은 뭐죠? S전자 슈퍼 건전지의 평균 수명은 1500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S전자 슈퍼건전지 평균 수명은 1500분이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설의 H1과 기무가설의 H0를 설정하는 것이죠. 그 지금 요일 수준의 연구가설에서 임계치를 산출을 하고 연구가설의 채택 영역을 설정하는 과정을 지금 수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정된 가설을 보고 어떤 검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양측 검정을 할 것인지, 왼쪽 꼬리 검정을 할 것인지, 오른쪽 꼬리 검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고요. 현재 있는 그 변표에 얘는 표병 그 통계량 값이 임계치보다 작으면 연구가설 H1이 채택되는 왼쪽 꼬리 검정에 해당이 되고요. 또 통계량 값이 임계치보다 작으면 연구를 해서 왼쪽 꼬리 검정에 해당되는데 유의 수준을 이용해서 자유도가 T분포상에서 왼쪽 꼬리 검정 임계치를 구하면은 마이너스 1.66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표본으로부터 구한 통계 검정의 T값이 마이너스 1.66보다 작으면 연구가설을 채택하고 반대로 1.66보다 크면 연구가설을 기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단계에 대한 그런 단계별 분보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가설 검정에서 연구가설 H1은 S전자 슈퍼건전지 평균수는 1500번보다 작다. 그리고 이제 기무가설 H0는 S전자 슈퍼전지 평균 수명은 1500번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S전자 슈퍼전지 평균 수명은 1500번이다라는 가설을 두고요. 유의수정 검정 경과에 따라서 임계치 수준 산출 및 연구가설의 채택 영역을 설정을 하고 꼬리 검정을 한 수식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표본 통계량의 그 검정 통계량 값을 구하는 것이는 건데요. 그 이제 표본 평균에서 기무가설의 평균값을 뺀 차이를 표준 오차로 나눠서 검정 통계량 T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단계로 이제 임계치와 검정 통계량을 비교해서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임계치와 검정 통계량을 비교한 결과 검정 통계량 값인 마이너스 4가 왼쪽 꼬리 그 임계치인 마이너스 1.66보다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따라서 유의수준인 알파는 0.05에서 감정해 본 결과 S전자의 그 슈퍼건전지의 수명은 소비자들이 주장한 대로 1500번보다 작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쌍체 비교는 그 단일 모집단에서 추출된 하나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험한 전과 후에 각각 그 측정해서 그 차이값들의 평균을 단일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과 같은 방법으로 검증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구 그 가설은 차이값의 평균이 0이 아니다. 아니면 차이값이 0보다 크다. 혹은 차이값이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또한 차이값의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사는 검정 통계량 T값 계산에 사용되는 중요한 그 표준 오차, 그 표준 차이값의 표본 분산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바이오 벤처 기업인 D사에서 개발한 된장은 우리 전통 맛을 유지하면서도 다이어트 효과까지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식품 연구자가 과연 D사의 된장이 이러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지를 쌍체 비교로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연구를 위해서 일반인 20명을 표본으로 선정한 뒤에 D사의 된장을 섭취하기 전과 2개월 동안 섭취한 후의 몸무게를 측정을 해서 그림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집단은 섭취 전에 82kg이었으나 섭취 후에 75kg, 차이는 마이너스 7kg, 이렇게 그림과 같이 정리를 했고요. 이러한 자료를 이용해서 D사의 된장이 실제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가설 검증에 필요한 통계량을 산출을 합니다. 쌍체 비교를 통한 모집단의 가설 검증에 그 통계량 표본으로 추출된 개개인의 실험 전후에 대한 측정값들의 차이 평균에 대해서 산출한 식을 아래 내용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상체 비교 오른쪽 검정 사례입니다. 바이오벤처 기업인 D사에서는 다이어트에 관해 괄목할 만한 효과가 있다는 된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그 D사의 된장이 체중 감량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20명의 실험 대상을 선발해서 된장 섭취 전후의 체중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평균 2.5kg이 감량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량 무게의 표준 편차는 3.13으로 측정되었고요. 이런 표본 조사 결과를 이용해서 과연 D사의 된장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5% 유의 수준에서 검증을 해보시오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 파악을 연구가설 H1, D사의 된장은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잡고요. D사의 된장은 체중 감량에 효과가 없다, 이 부분이 기무가설 H0로 해서 효과를 유의 수준을 검증하는 수식을, 절차를 표기를 하였습니다. 단일 모집단에 대한 그 가설 검증입니다. 그래서 연구 가설 검증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D사의 된장은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기무가설은 효과가 없다. 2단계 수준에서는 설정된 가설을 보고 검정의 종류, 즉 양측 검정, 그리고 왼쪽 꼬리 검정, 오른쪽 꼬리 검정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의 수준과 검정 종류에 따른 임계치 산출 및 연구 가설의 채택 영역을 설정하는 가설의 수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표본으로부터 구한 검정 통계값 T값이 1.729보다 크면 연구 가설을 채택을 하고, 이보다 작으면은 연구 가설을
기각하는 임계치가 값보다 크게 크면은 채택을 하고 작으면은 연구과세를 기각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 표변의 평균에서 기무과세의 평균값을 뺀 차이를 표변 오차로 나눠서 그 검정 통계량 T값을 구하고요. 이게 이제 3단계의 검정 통계량 산출 산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임계치와 통계량을 비교해서 그 검정 통계량 T값이 임계치보다 크기 때문에 기무과세를 기각하고 연구 과세를 채택을 하고, 따라서 유효수준 0.005에서 검정해 볼 경우가 D사의 된장을 섭취하기 전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D사의 된장은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임계치와 검정 통계량을 비교해서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검증을 하는 하는 그런 그 사례입니다. D집단에 대한 검정의 가설 검정에서는 계속 설명드렸듯이 양측 검정, 왼쪽 꼬리 검정, 오른쪽 꼬리 검정, 이렇게 세 가지의 검정 방법을 산출식으로 두 집단의 그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은 쌍체 비교에서처럼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지만은 모집단이 하나가 아니고 그 두 개, 그리고 이들 모집단들은 서로 연계된 정보가 없어서 쌍체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에 실행하는 검증을 말합니다. 즉 각각의 모집단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표변을 추출해서 구한 표변 평균을 서로 비교 검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P대학에서 통계학을 A와 B 두 반으로 나눠서 가르쳤다. A반은 주로 복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반면에 B반은 재학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 두 반은 서로 공부하는 분위기가 달라 성적도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서 과연 그러한지를 시험 점수로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두 집단의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에 해당되고 두 집단 구성원들 간에 서로 연계성이 없으므로 쌍체 비교는 불가능하죠. 단순히 두 집단의 평균이 다른지를 비교하고자 할 경우에 연구가서는 A반과 B반의 통계와 그 시험 점수는 다르죠. 그래서 기무가서는 A반과 B반의 통계학 점수는 같다가 되고, 또 이에 대한 검증은 양측 검증으로 수행됩니다. 그러나 만일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A반이 B반보다 통계학 점수가 높다고 생각한다면 우선 연구 가서는 A반의 통계 점수가 B반의 통계 점수보다 높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설을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의 계산 절차를 설명한 그림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검증에 대한 모집단 검증에 대한 가설 검증은 검정 그 통계량에 대한 예를 들어서 두 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에 대해서 설명한 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 단일 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이 너무 그 복잡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연구 가설의 채택 영역과 기각 영역, 채택 영역에 대한 부분을 도표의 수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도출해 놓은 장편. 두 집단 그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 예를 들어서 설명한 사례죠. 두 집단 평균이 같지 않다고 주장하는 가설이 옳은지를 검증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가설 검증은 양측 검증에 해당이 되죠. 예를 들어서 A 회사의 타이어와 B 회사의 타이어 평균 수명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각각 회사의 제품을 무작위로 30개씩 표본으로 추출해서 조사를 하였다. 표본 조사 결과 A사에서 생산한 타이어의 평균은 48,500km이고 표준 편차는 3,600km였다. 반면에 B사에서 생산한 타이어 평균 수명은 52,000km이고 표준 편차는 4,200km였다. 두 타이어 회사의 분산이 다르는 전제하에 유의 수준을 0.0으로 하여서 두 회사의 타이어 평균 수명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셔야 했습니다. 검증을 위한 첫 번째 단계 연구가설 H1과 그 다음에 기무가설 H0를 설정하는 것이죠. 연구자가 연구가설은 A 타이어 평균 수명은 B사 타이어 평균 수명과 같지 않다가 되고 기무가설은 A사 타이어의 그 평균 수명은 B사 타이어의 평균 수명과 다르지 않다. 즉 같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유의 수준과 검증의 종류에 따라서 인계치를 산출하고 그에 따른 연구가설의 채택 영역을 설정을 하는 것이죠. 우선 설정된 가설을 검증을 보고 검증의 종류, 양측 검증, 꼬리 검증, 오른쪽 검증을 해야 되는데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 첫 번째 단계는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죠. 연구 가설과 기무 가설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된 가설을 보고 검증의 종류를 양측 검증이냐, 오른쪽 검증이냐, 왼쪽 검증이냐 결정하는 2단계 유의 수준과 검증의 종류에 따른 인계치 산출 및 연구 가설의 채택 영역 설정이 2단계가 되겠습니다. 기무가설에서의 평균 차이가 0이므로 단순히 표본 평균 차이를 표준 오차로 나누어서 검정 통계량 T값을 구하는 게 T값 구하는 게 3단계 검증 절차이죠.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계치와 통계량을 검정 통계량을 비교해서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이 4단계 가설 검증이 되겠습니다. 모집단의 분산에 대한 가설 검증은 모집단의 수에 따라서 한 개 있을 때는 카이 제곱 검증을 하고 2개 이상일 경우에는 F 검증을 하는 걸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사례입니다. 모집단의 가설 검증입니다. 검증의 가설 검증을 모집단과 표본과 나눠서 연구 가설, 기무 가설에 대한 유의 수준, 자유도까지 포함된 도표입니다. 그래서 그 통계량에 대한 수식을 보시고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집단에 대한 가설 검증은 어느 사람이 사물을 다른 사람이나 사물들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나타내는 값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는 모집단의 경우에도 모집단을 그 특성을 나타내는 값인 모수는 매우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경우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는 대표적인 그런 값은 성과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모집단을 다른 모집단과 구분하는 가장 그 중요한 값들, 즉 사람의 성과 이름에 해당하는 값들이 바로 평균과 분산이죠. 그래서 이런 그 평균과 분산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모집단의 대표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그 평균값 못지않게 중요한 분산이 가설 검증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설 검증에 대한 사례가 이번 장에 사례를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그 가설 검증은 단일 모집단 그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에서 평균 대신에 분산이 사용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단일 모집단의 분산 사례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도표에서 전매청에서 제조하는 화랑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 분산이 1.2mg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에서 생산되는 시기에 따라서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 함유량이 담배마다 서로 다르게 그 함유량이 다르다라는 게 그 소비자의 불만으로 접수되었다. 그 일주일 동안에 생산된 화랑담배 중에서 임의로 30개를 표본을 추출해서 유수준 0.0으로 검증하는 검증을 실시해 보기로 했다. 이 경우 가설 검증과 기무 가설 검증, 카이 제곱 제곱 분포를 이용해서 양측 검증을 수행한다. 가설이 설정되면 유의수준을 0.0으로 하는 양측 검증 인계치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에 대한 그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카이 제곱 분포상에서 오른쪽 인계치가 되고 왼쪽 인계치가 자유도인 29 카이 제곱 분포에서 인계치로부터 무한에 이르는 확률을 나타내는 오른쪽이 0.075.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림 다음 장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시를 했습니다. 표본의 자유도와 그 표본의 분산을 곱한 기무가설에 주장하는 모집단의 분산으로 나눠지는데 그 검정 통계에 대한 부분이 이제 3단계고요. 4단계는 인계치와 검정 통계를 분석해서 가설 여부를 채택하는 게 4단계가 분자의 그 분모 변환에 따른 F분포와 확률 변수를 F값의 변화에 따라서 하는 부분의 F분포의 인계치에 대한 계산식입니다. 두 모집단의 가설 검정 관련 서식은 통계량 F분포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연구가설 기각과 가설 채택 영역에 대한 부분의 계산식입니다. 지금 그림의 사례는 두 집단 분산에 대한 가설 검증 중에 왼쪽 꼬리 검증의 예이고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가설 검증 과정을 정리는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 검증의 첫 번째 연구 단계, 지금 그 가설 검증은 S대학교 E-마케팅 수업은 A반과 B반으로 나눠져 있다. 강좌를 맡으신 교수님은 A반과 B반의 수업 태도를 살펴본 결과 B반보다 A반의 학생들 성적이 더 고를 것이라고 믿고 있다. 과연 그러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A반에서 16명 그리고 B반에서 21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최종 성적을 내어보니 A반은 평균 78.3점에서 분산이 37.5점이고 B반은 평균이 76.7점이고
분사는 98.6이었다. 과연 A반의 분포가 B반의 분포보다 평균에 더 밀집되어 성적이 고르다고 볼 수 있는가? 유의수준을 5%로 하여 검증해 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정에 대한 문제 파악은 연구가서는 A반의 성적은 B반 성적보다 작다. 귀무가서는 당연히 반대겠죠. A반 성적의 분사는 B반 성적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A반 성적의 분사과 B반 성적의 분사는 같다라고 문제 파악을 하고 다음 장에서 검증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에 대한 그 방법은 같죠. 왼쪽 거리 검정인 경우에 연구가설, 귀무가설, 가설 검정을 하고요. 연구가설에서 A반의 성적은 B반의 성적 분산보다 작다가 연구가설이 되겠고요. 귀무가설은 A반의 성적은 B반 성적 분산보다 크거나 같다가 혹은 A반 성적의 분산과 B반 성적의 분산은 같다가 귀무가설이 되겠죠. 2단계 가설에서는 설정된 가설을 보고 감정의 종류, 양측 검정, 왼쪽 꼬리 검정, 오른쪽 꼬리 검정으로 결정을 하는 유의수준과 검정의 종류에 따른 인계치 산출 및 연구 가설의 채택 영역 설정이 되겠습니다. 두 표본 분산을 B로서 인계치를 구할 때 사용된 F분포의 분자와 분모의 순서에 맞춰서 검정통계량 F값을 산출하는 게 3단계가 검정통계량 F값 산출이 되겠고요. 인계치와 검정통계량을 비교해서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4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그 검설 관계에 대한 수식을 나타냈고요. 인계치와 검정통계량을 비교한 결과 검정통계량 F값이 왼쪽 꼬리 인계치보다 작음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을 한다. 따라서 유의수준 0.05에서 검증해 본 결과 A반 분산이 B반 분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다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설 검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쉬운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논문을 작성하신 분들에 대한 회귀 분석과 요인 분석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